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꽤 쌀쌀했죠. 근데 오늘은 오다 보니까 좀 더워요. 자, 근데 날씨가 좀 풀리니까 미세먼지가 또 극성입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고 그런 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오늘도 그런 모습이었죠. 코스피 시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좀 플러스로 마감한 모습인데요. 자, 뭐 코스피 시장은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0.42% 정도 하락 마감, 코스닥은 0.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 대부분의 시장들이 다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눈치 보기 장세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뭐 나스닥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아래에서 양선을 좀 뽑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시아 시장은 대부분 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자, 음선 좀 발생됐죠. 0.18% 정도 하락 마감했고, 하지만 거래량이 되게 좀 작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었고요. 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살짝 강보합으로 마감됐고, 자, 우리하고 비슷하게 반도체 섹터 비중이 높은 대만 증시는 좀 음선을 그렸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지난 주말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 넘게 급락해서 마감했죠. 우리나라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조정받는 것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시아 시장은 대부분이 뭔가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뭔가가 뭐냐? 4월 2일 날 있을 다음 주 4월 1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정도면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주입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그 전까지는 조금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면 또 시장은 이 불확실성의 제거,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많고요. 자,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관세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3월 31일부터 또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 부분은 심판 결과가 나왔죠. 자, 근데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다양한 변수가 있는 시장이에요. 자,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어디로도 좀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들은 동일한 섹터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좀 적용됐죠. 자, 뭐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 뭐 셀 쪽은 조금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또 소재 뭐 이런 쪽은 좀 많이 하락했고요. 또 방산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3% 정도 유상증자 때문에 급락하더니 오늘은 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뭐 다른 종목들 좀 덜 빠진 종목들 위주로 그런 쪽은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동일한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뭘 이렇게 끌어줄 만한 그런 이슈라든가 뭐 그럴 힘이 그만큼 조금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답답한 그런 시장이었어요. 자, 보시면 선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분차트, 선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거 분차트로 한번 볼게요, 선물. 10분봉인데, 우리 흔히 파생하시는 분들 자대고 옆으로 긋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만기 근처에서 자주 나오는 현상인데, 이 옵션 프리미엄을 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요. 자, 그거는 만기 영향이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도 아니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오늘 아침에 살짝 좀 이렇게 밀었다가 플러스 한번 냈다가,
자, 그냥 옆으로 이렇게 쭉 횡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는 뭔가 시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오늘 보면 그런 모습이었죠. 뭐 삼성전자하고 저 SK하이닉스, 자, 요런 쪽들은 좀 빠졌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굉장히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거기다가 다른 쪽들 보게 되면 저 자동차 쪽 요런 쪽들이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견조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 시총 상위 종목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나게 막 이렇게 땡기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섹터들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이동되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 쪽은 조금 소외받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나쁘게 그렇게 보실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쪽 대형주 쪽 이런 쪽이 움직이고 난 다음 어느 정도 움직이면 낙수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는 그쪽에서 또 수급이 빠져나와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니까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움직임들 이런 쪽은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수급 상황을 한번 보면 수급 상황은 오늘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외국인들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샀어요. 자, 오늘도 61억 정도 샀는데 사긴 산 건데요. 지난주에 비하면 많이 좀 탄력은 많이 떨어졌죠. 자, 뭐 61억 샀으니까 이거는 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외국인들 그냥 구경하고 있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 연속 지난주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되게 반가워갖고 지난주에 한번 세보니까 1월 달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는 한 5일 연속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은 현물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모습이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가 좀 나왔죠. 선물 시장 수급 한번 보면 자, 뭐 장중에는 그래도 6천억까지도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 저 장 끝나고는 3,379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6일 연속 매수했었어요. 지난주 만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날 13일 이날이 만기 날이었었죠. 14일부터 선물 시장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요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린 게 있죠. 선물 시장에서는 그런 수급이 자주 나옵니다. 한 개 월물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월물에서는 매수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고 또 매수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그 다음 월물에서는 그 반대 포지션, 즉 매도 포지션이 나올 때가 많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좀 드렸었죠. 3월물에서 지난주 목요일, 그 전주 목요일이 만기인 3월물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3조 5천억을 팔았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의 매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작용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 3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 뭐 그렇게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만기 지나고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그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그 미결제 약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매도를 치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었다라는 거.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고 청산을 안 한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선물 한 계약을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 미결제 약정은 한 계약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청산을 하게 되면 매수했던 걸 매도로 청산하게 되면 미결제 약정은 한 계약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도 3,379억 정도 했었는데 미결제 약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지난주에 많이 샀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청산 주문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면요. 자, 요런 모습인데요. 지금 242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240선을 돌파를 했는데 그 전고점 여기서도 마찬가지 240선을 돌파했다가 뭐 이거는 돌파 실패하고 쭉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22평선이 있는 자리, 자, 22평선 정확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22평선이 있는 자리가 2594포인트입니다. 자, 2594포인트인데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후반까지 이 22평선을 강하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면 22평선까지는 조정이 하락해도 이 시장은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가 조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22평선 자체가 조금 빨간 선인데 살짝 아래로 올라오다가 살짝 아래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번 주 내에 이 22평선을 깨질 않으면요. 자, 22평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도 22평선 위에서 형성돼 있으면 다음 주에는 22평선이 위쪽으로 또 돌아 나올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20선까지는 조정을 받아도 하락해도 조정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22평선만 지켜준다라면 다시 시장은 돌려서 강세로 좋은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자, 코스닥 시장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은 많이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서운한 모습이죠. 자, 아까 코스피 시장은 쭉쭉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고점 찍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삼성전자가 강한 시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들 요런 쪽은 좀 소외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 급기야는 지난주 후반에는 이 121 이동평균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아까 코스피 시장 수급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6일 연속 외국인들이 쭉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코스닥 시장은 어때요? 자, 매도를 좀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매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에요. 시장의 방향이나 시장이 뭐 어느 쪽이 강하고 어느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려면 수급 상황을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아마 뭐 수급 상황만 잘 챙겨 보셔도 장중에 이거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 338억 정도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전환했는데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이 22평선이 좀 이렇게 이탈을 했고 코스피 대비해 갖고 상당히 약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요 수급 상황을 좀 잘 보고 수급 상황이 조금 강하게 돌아오면 그때는 중소형주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면 당분간은 코스피 대형주 쪽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자, 뭐 이쪽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그냥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원래 그렇습니다. 자, 섹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뭐 2차전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전고체 배터리 요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2023년 재작년이었네요. 재작년 가을 이후로는 2차전지 추천을 안 했습니다. 아마 전 경제TV 전문가들 다 통틀어 갖고 이때 이후로 2차전지 추천 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었어요. 뭐 욕먹고 안 하긴 했지만요. 그때 안 좋게 얘기했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는 2차전지 쪽 저는 전혀 관심 없어요 라고 얘기했다가 뭐 그걸 갖고도 뭐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말씀드리고 있죠. 자, 전고체 배터리하고 관련되는 쪽, 이런 쪽을 잘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전고체 배터리일까요? 뭔가 주가가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려면요, 미래에 뭔가 새로운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는 거, 그런 새로운 부분들, 그게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2023년도에 엄청난 시세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주도할 부분들은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자, 전고체 배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로봇. 제가 이 로봇 주식들 최근 들어서 잘 얘기 안 하죠. 로봇 방산 이런 쪽들 최근 들어서 잘 얘기 안 하죠. 자, 작년에 연말 작년 4분기 이때 TV 방송만 나오면요,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봇 방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그때까지만 해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뭐 한 2월 달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 수익은 먼저 들어가서 남들이 흥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2차 전지 쪽은 이 로봇이 여러분들,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로봇을 쓰는 거잖아요. 인건비도 막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건비 높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거지만 일할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이 로봇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뭐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은 전기 콘덴서 끼워서 쓰면 되죠. 근데 이동하는 로봇들, 서비스 로봇, 사족 보행 로봇, 이족 보행 로봇, 이런 애들은 콘덴서 끼워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름을 집어넣지는 않을 거고, 자, 저 배터리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배터리로 과연 이 로봇의 성능을 제대로 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로봇 영상들 나오는 거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에서 인수한 회사죠. 그쪽에서는 막 덤블링도 하고 막 그런 로봇들 나오죠.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로봇은 쿵푸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브레이크 댄스도 추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진 촬영할 때, 그때 그 영상 촬영할 때요, 그때뿐이에요.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쓰려면 그래도 한번 충전하면 꽤 오랜 시간을 일을 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한 2-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힘을 많이 쓰면 더 빨리 방전되겠죠. 현재 상태의 현재 배터리로는 이 로봇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엄청나게 큰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전 세계 GDP의 한 60% 정도를 인건비가 차지해요.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그중에 10%만 로봇이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8경 수준입니다. 그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쓰겠지만 이동해야 되는 로봇들 이런 쪽이 굉장히 줄을 이룰 확률이 많습니다. 반뚝 잘라서 반은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이 한다 치고 콘덴서 끼워서 하는 로봇이요. 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이 4경 수준이에요. 4경.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뒤에 버티고 있는데 기술 발전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빨라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개발하고 먼저 상용화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봐요. 첫 번째 종목,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삼성 SDI입니다. 자, 우리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죠. 근데 삼성 SDI는 삼성이라서 그렇게 했나 봐요. 저녁에 올빼미 공시를 냈으면 아마 더 터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유상증자 공시를 아침에 했죠.
아침에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가 다 나온 거죠. 2차 전지 탑픽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저는 거의 2차 전지 중에 이 삼성 SDI 한 종목만 봐요. 다른 종목들은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했는데 다른 종목이라고 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2차 전지 관심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관심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 작년에 미국 대선하기 전에 제가 이 대선에서 해리스가 이기면 2차 전지 관심 가질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심 가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관심을 당연히 안 가진 거죠. 그 장사꾼 기질이 무서워요. 뭐냐 하면 CATL 쪽에서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 미국에 공장 짓기 허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NO 해서 잘랐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거를 하나라도 뭔가를 다른 걸 받고 이걸 하나 내줘버리면 진짜로 굉장히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안 보고 있었는데 한 지지난주 정도에 아마 중국 적대국 배터리 이 얘기도 있었죠. 중국 거를 견제하는 그런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있었지만 실행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관심이 없었던 거고 지금은 그게 하원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허가를 내주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2차 전지를 관심을 가졌고 그중에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를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 SDI 같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 종목 더 볼게요. 대주전자 재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전고체 배터리하고 관련 있는 쪽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대주전자 재료는 두 가지가 있죠. 실리콘 음극재하고 그다음에 전고체 양극재. 자, 요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뭐 대주전자 재료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한국전기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 상당히 기술 이전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자, 고체 전해질 양산 기술을 개발을 해서 대주전자 재료로, 대주전자 재료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 양산 기술까지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실적 부분 한번 보시면 뭐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적자는 아니었죠. 근데 다 적자였습니다. 삼성 SDI는 PBR 기준 지금 0.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자, 대주전자 재료는 다들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부터 자, 매출은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자, 2024년도 요때 보시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나온 것 같네요. 잠시만요. 자,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연간으로 보시면 자, 여기 62억 정도 영업이익 났었는데 작년에 대부분의 2차 전지 쪽이 다 매출액 영업이익 다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도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 실적 부분들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노리셔야 되고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대주전자 재료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섹터 한번 볼게요. 지금 기술주 내에서도 막 순환매가 막 돌고 있는데요. AI 쪽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화면에 켜놓은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예요.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게 되면 현대차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 현대오토에버가 낄 수밖에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 실적 부분들은 같이 볼 시간은 안 되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매출액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역성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계속 늘어나고 작년보다는 올해 이익이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린 종목 현대오토에버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비디오 IP하고 그 다음에 MPU IP를 갖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설명은 제가 이따가 저녁에 야인시대에도 출연하니까요. 거기서 아마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시장이 조금 좀 불확실성들 이런 걸 좀 갖고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은 필요합니다. 계좌에 지금 현금 하나도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현금 확보를 일정 부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이거는 기본에 속하는 걸 겁니다. 실적이나 성장성,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장이 되게 좋을 때 같으면 뭐 그렇게 크게 고려를 안 하고 차트만 봐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변동성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실패는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는 저녁에 야인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